나도 아주 가능성이 있는 거네.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 통찰적이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떠들어요? 여기 지금 뭐 도떼기 시장이에요? ADHD예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내가 이 얘기가 너무 빠져들어가고. 네, 아유. 거기 붙으려고. 네, 내가 좀 뒤로 갈게요. 네, 아유, 네, 다리 꽂게.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현주 박사님 들어오세요. 저기 건능에 이렇게 후들거려. 앉으세요. 굉장히 모시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요즘에 특히 이제 아주 유튜브로 스타가 되신 분인데 그래도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실래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입니다. 마치 가시처럼 나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다 ADHD예요? 나 지금 바빠, 지금 힘들거든 하면서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여기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심리 상담이 뭔지 좀 알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좀 이게 정신과 치료받는 것과 좀 이게 헷갈리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막 전 국민한테 심리 상담 바우처를 국가가 제공할 정도로 심리 네. 상담이 보편화됐잖아요. 네. 오늘 자유스럽게 우리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내면에 있는 걸 꺼내보는 어떤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 요소를 이렇게 좀 유형화해보는 네, 그런 검사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네, 왜 이걸 개발했냐 하면 네, 사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도 이게 좀 비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은 네. 상담을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상담은 네.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어떨까. 마인드 카페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미리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인드 카페 앱에서 사실 했고요. 네. 이 앱에서 저는 뭐가 나왔냐면 존재 의문형? 이게 나왔습니다. 네. 존재 의문형이 이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감정을 좀 이렇게 꺼내놓는 스타일보다 좀 안으로 좀 삭히는 스타일이라고 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분들은 네. 제 표현법으로는 감정의 원심력이 강하다. 근데 이제 안으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네. 구심력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원심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좀 강하게 얘기하시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는 굉장히 빡센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워낙 네. 부드러운 분이잖아요. 전혀 뭐 단호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사실 다른 영상들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았는데 네. 그것만 사실은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시고. 그 요즘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상에 호응도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예. 또 그게 뜨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도 계속 이제 그쪽을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같은 걸 좀 뭔가 화내는 영상들만 접근한 것 같은. 네. 어, 네, 제가 사실 유튜브 이렇게 좀 나오고 나서 저희 그 친척 누나가 오랜만에 한 몇십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 그랬더니 너 기억 안 나네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자갈치 시장 있잖아요. 그쪽 이렇게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 항구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었대요. 친척 누나가 헌주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쟤 또 바다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야, 너 뭐 하니? 그러면 그냥 바다 봐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 굉장히 내향이었고 심지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내향적인 모습이 크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존재 의문형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허를 찔렀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왜 존재 의문형인 줄 아세요?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남에게 나쁜 소리 잘 못하고 오히려 나쁜 소리를 좀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피하고 말고 그래서 좀 그런 유형일수록 가끔은 이렇게 탁 표출하고 싶을 순간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수영을 좀 좋아하고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고 네, 수영을 해서 그걸 좀 풀어내는 게 있고 음. 평소에는 코인 노래방을 좀 잘 갑니다. 네.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락을 좀 부르면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지고요. 너무 어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어린 시절 때 네. 그 꿈이 네. 가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시골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랬어요? 오. 항상 장기자랑하면 헌주 나와 해서 제가 노래를 오.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르면 애들이 막 되게 이제 잘 듣고 마치 뭐 우리-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웃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너무 잘한다 이런 네네 체크를 하신 거를 제가 보니까 네. 많지 않네요. 여기 40개 중에
사실은 5개밖에 체크를 안 하셨어요. 40문항 중에 5개 정도 체크한 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한 5개 체크했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정적이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 그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또 우리 사회에서 이 표현을 좀 잘못하면 굉장히 또 되게 어려운 지형에 빠지는 경우도 네.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팀장님 혼자 다 말씀하지 마세요. 혼자 뭐 전세 내셨어요?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너무 세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팀장님 저도 뭐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어. 이렇게 말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아.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시 한번 변형시켜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여기 지금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ADHD예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막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회사 생활 힘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달하려는 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필터링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있고 그거를 상담에서도 많이 사실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참 하는 사회생활 할 때는 참 좋은 유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적정하게 내 안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될까요? 이 박사님의 팁을 가지고 있다면 뭘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크게 3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문을 그냥 문 닫고 들어갔다. 그때 그 행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뭔지를 적어봅니다. 이거를 적으면 내가 보통 상대에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사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적는 순간 내가 보통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활자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적다 보면 내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친구에게, 직장 상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그 감정이 뭔지를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네.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존재 의문형인 분들에게 내가 일기를 권하는 이제 이유는 네. 일기에다가는 자기 감정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네. 나를 좀 인식하고 싶고 나를 좀 이해하고 싶은 분에게 내가 어떤 각인되는 행동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써도 돼요. 그럼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좀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행동을 한번 적어보고 첫 번째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2번째는 내가 그 순간에 들었던 감정이 뭔지를 명명해보는 거,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는 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해보면서 마지막 3번째가 핵심인데요. 그게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어떤 이 상호작용 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느 한쪽만 왜 강하게 느낀다는 이런 걸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검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네. 예를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최근에 쓰신 제가 책을 네. 하나 이제 저는 인간은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철학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자연이고 기계가 어떻게 보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의 영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기계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느낌, 그런 욕구들은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심장이라든지 허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능적인 요소들이지 가슴의 요소는 아닐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보고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잃게 되는 영역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AI 시대에서 잃어버린 네. 나만의 인간다움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7가지 인간다움의 힘. 나다운 게 과연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이걸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뭐 나이가 만약에 내가 40이다. 그러면 40살까지 그 초기 기억을 갖고 쭉 올라오다 보면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생각보다 되게 다채롭다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우리 엄마가 다 이렇게 언니들만 예뻐하고 오빠만 예뻐하고 나는 거의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도 했었네.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기억에서부터 훨씬 더 풍요로운 기억들을 갖게 하고 그것은 얼어붙어 있는 엄마에 대한 정서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앨범 보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심리 상담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혼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을 감고요. 심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할 때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4초는 코로만 들이쉬는 거고요. 그리고 참는 거를 시간을 이렇게 뭐 초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숨이 약간 막힐 때까지 조금 참는 거예요. 호화인 모드로 6초 정도 내쉬는 겁니다. 이걸 4, 6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4초는 코로만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약간 숨이 막힐 지경에서 코와 입 모두로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한 10번 정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한 20번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초기 기억을 떠올려 보자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회상 기법 중에 앨범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지? 그 소중한 사람과 있었던 소중한 경험은 또 뭐지?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찾는 것은 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시킬 수 있고요. 그 몸이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네. 서운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조금만 열어주시고. 알았어. 만약 이렇게 경청하면 네, 아유, 교수님께서. 이게 항상 이 경청이 있어. 네. 내가 이 얘기에 너무 빠져들어가고 네, 아유. 거기 붙으려고 그래. 네. 내가 좀 지목할게. 네, 아유, 네. 다리 꽂게. 네, 네. 그래서 본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에서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하는 우리 길 속에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 내가 뭘 좀 하고 싶었지 이런 걸 다시 이제 곱씹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찾고자 하는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고 네. 또 중년 세대도 그렇고 뭐 정신분석 혹은 뭐 우리 심리 상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또 영상도 찍어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 책에도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뭐 만들어내신 말 같아요. 이제 네. 좌절 마음 근력. 본인도 그런 좌절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세요? PT를 갔는데 그 PT 선생님이 진짜 연예인처럼 생기셨어요.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갔구나 PT.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요? 네, 남자분이십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조각처럼 생기셨지? 근데 그분은 진짜 근육이 진짜 거의 완벽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PT를 갔는데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가지고 지금 딱 봐도 교수님 제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PT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 어깃장이 높고 잘 못하겠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뭘 판을 깔고 해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PT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분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굉장히 철학자 같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근육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근육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때 PT 선생님이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근육은 헌주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래. 저는 조각가처럼 그 근육의 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좌절 마음 근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은 나의 충분한 휴식 속에서, 나의 수포 속에서 오히려 나의 근력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그 마음 근력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영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다 같이 넘어졌지만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구독자분들에게 두 가지의 기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가 3why,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지? 이걸 3번을 물어볼 거예요. 이걸 3번을 물어보다 보면 되게 근원적인 거를 보게 만들고 두 개 찾고 네. 세 개 찾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정말 왜 그런지 궁극적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회복 탄력성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이제 그 법조인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 친구인데 네.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상담을 하니? 아빠 상담하는 것 좀 보고 싶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듣는 건데 네. 아빠는 어떻게 상담을 하지? 뭐 네.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 박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하나 상담사의 길을 가는 게 참 나에게 베스트겠어라고 느낀 건 언제였어요? 제가 어떤 분을 이제 상담학과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 분,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남성분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하고 했다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리퍼가 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이제 저를 위로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그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잘하셨네. 그랬더니 네.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빠져들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상담자들 중에서는 해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정신분석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윌프레드 비온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네. 네, 교수님께서 사실 통찰적이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오로지 내 말에 경청해주는 그런 대상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더 진귀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워낙 문턱이 낮으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상담이 꼭 어려움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받는다. 네, 그러니까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받는 서비스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지금 국가에서 심리상담 바우처를 주니까 이것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국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전마투라고 그걸 활용해도 좋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기를 좀 탐색할 수 있는. 네. 뭐 마인드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심리상담을 이렇게 두들겨봐도 괜찮아요. 그럼요. 네. 어떤 게이트를 활용하든지 한 번쯤 내가 해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두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지역사회는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같은 여러 센터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내가 한번 상담을 경험해보는 것도 그 더 숙련된 사람을 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현주 박사님 앞으로도 그럼 우리 심리 상담을 이걸 받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에게 네. 확신을 주시는 네. 그런 좀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네. 더 많은 활동하셔서 우리 이현주 박사님은 이 밀레니얼 세대, 이 네. MZ 세대에게 또 이렇게 네. 먹히는 네.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이미지. 임팩트와 네. 인플루언서니까 네. 네, 그런 역할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상담계 떠오르는 별이신데 네. 계속해서 하늘에 떠 계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마음구치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깔아볼게요.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상담 보면 카드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카드를 이제 내 마음은 이건 것 같아라고 해서 좀 쉽게 네. 선택하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딱 이 느낌이야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뭐예요? 인정해줘야 마땅. 이게 여기 이제 이현주라면 이현주 우리 박사님은 네. 인정해줘야 마땅. 네. 인정 욕구가 좀 많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걸 뽑으신 거예요? 부정유형 검사해봤더니 존재 의문점이 나요. 예. 저는 좀 제 개인에 대한 회의가 있거든요. 나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나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 자신을 맞아요. 제가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걸 좀 뽑았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또 인정해주고 네. 많은 또 도움을 필요한 분들을 인정해줘야 할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인드 이슈라고 하는 네. 우리 채널에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네. 의견 말씀도 해주시고 본인의 어떤 경험도 나눠주셨는데 어떤 시간이셨나요? 사실 되게 스스로는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내가 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하셔서 예, 예.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예. 또 뭔가 이 대화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된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인드 이슈라고 하는 채널을 만든 이유도 네. 그동안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외장을 많이 확장하고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비로소 이제 제가 얘기하는 90년 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해 행복한가 아픈가 이런 걸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채널에 좀 추천하고 싶은 주변에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지석 씨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저는 그분은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죠.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좀 큰 사람 같다라고 네.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네. PTS요? PT 선생님. 아, 네. PT 선생님. 조각 같은 네. 분이나.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PT 선생님. 같이 네. 나와도 좋아. 되게 비교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